네, 3페이지에서 강제철거의 적법성을 묻고 있는데 사실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제철거는 대집행 실행에 해당을 하고 이 대집행 실행의 위법적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건 이제 뭐냐면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문에서 이제 솔직히 제가 이 부분에서 답안에 포함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철거 명령 처분과 개고 처분이 결합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강제 철거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철거 명령하고 개고 처분이 결합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는 실제로 개고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철거 명령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고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선 이것은 철거 명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개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사실 이제 개고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 개고 처분이 만약에 위법하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개고 처분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에 의해서 그 효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것은 강제 철거라는 대집행 실행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제 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통지의 생략 가능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결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답안에 포함을 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강제 철거의 위법적법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논의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3번에 이렇게 있는데요. 1번, 2번 한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앞에서 슬래시 끊어버리세요. 슬래시를 끊어버리게 되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서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에 대한 문제하고 철거 명령과 개고 처분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 슬래시 끊었죠. 옆에 써놓으시고 개고 처분의 위법성 판단입니다. 뒤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 생략 가능성 이 문제는 바로 대집행 실행으로서 강제 철거의 위법성 판단입니다. 실은 뒤에 것만 묻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 것도 공제의 답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하기 위해서 답안에 포함시켰고요. 그럼 이제 앞에서 개고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결합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 개고 처분이 위법한가라는 논의가 나오는데 근데 이 결합 가능성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 가능성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되느냐예요.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검토합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체적 작위 의무의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 작위 의무가 현재 성립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전 단계에서 무엇을 논의하냐면 부작위 의무의 자기 의무의 전환 논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개고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 말이죠. 부작위 의무의 자기 의무의 전환이 되었는가를 논의해야지만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되는가를 논의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되는가를 논의해야지만 철거 명령 처분과 개고 처분의 결합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어서 이 순서대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인데 요거는 실은 개고 처분의 위법성 판단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개고 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돼서 부작위 의무의 자기 의무의 전환 논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반가로 1번에 보시면 건축법 11조 1항 우리 아까 본 대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건축을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게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무허가 건축행위는 부작위 의무 위반에 지나지 않는가 그래서 부작위 의무 위반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작위 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작위 의무를 과연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반가로 2번 넘어가서 작위 하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4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부작위 의무 위반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바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인정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부작위 의무 위반이 존재했다고 해서 그 의무자에게 바로 그것을 원상 회복시켜야 되는 자기 하명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가 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무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자귀하명이다 이겁니다. 반가로 3번. 그런데 철거명령과 같은 이와 같은 자귀하명은 분명히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법률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우리가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규범이다라고 해서 전환규범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철거 의무 불이행이라는 대체적 자기 의무 죄송합니다. 위반 행위가 아니라 불이행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두 번째 줄에서 부자기 의무는 위반에 대한 문제고 자기 의무는 불이행에 대한 문제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철거 의무라는 원상회복 의무가 바로 당연히 부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명령이 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처분으로서의 명령이 있어야 될 것인데 결론 A시항은 건축법 79조 1항 전환규범이죠. 여기에 근거 철거 명령했죠. 그래서 철거 의무라는 자기 의무 부과됐죠. 그래서 자기 의무의 상태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어디로 넘어왔어요? 일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넘어와서 일로 온 겁니다. 이제 일로 왔어요. 일로 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걸 논의한 이유는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되는지 이걸 보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행정대집행 요건 봅니다. 행정대집행 요건은 여기 보시다시피 공작보형입니다. 공작보형. 그래서 첫 번째 공작보형의 공을 보시게 되면 공법상 의무 불이행해야 되는데 사법상 의무 불이행이면 안 된다는 거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우선 대체적 의무 불이행과 자기 의무 불이행과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겠고 자기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은요. 수인 의무 불이행이나 부자기 의무 위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의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대체적이냐 대체적이지 않느냐 비대체적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부자기 의무에 대한 문제가 자기 의무로 넘어오는 부분에서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의 자기 의무 불이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문제가 나오다 보면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문제도 출제가 되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문제는 뭐가 있나요? 보통 토지 인도 의무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토지 인도 의무 또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 문제에 있어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식당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시설을 그 공간을 비워주지 않을 때 이럴 때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다른 수단에 의한 의무행 확보가 곤란할 것 이것이 바로 뽀형입니다. 뽀형의 뽀. 이 뽀는 덜 침익적 수단 말하는 거죠. 보충성 원칙. 그 다음에 의무 불이행이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 이건 바로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죠. 사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공법상 의무입니까? 밑줄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공법이죠. 따라서 공법상 의무 불이행의 문제인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우리 앞에서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켰죠.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고요. 철거는 다른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해머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무겁다는 게 문제죠.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보충성 원칙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이행강제금도 이행강제금이지만 시작점은 행정지도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들어가냐면 너 철거해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요청행위 행정지도 요청행위 전혀 그와 같은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판례도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요청은 철거 명령과 같은 시정 명령이 아니며 행정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런 식의 판례가 또 2011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죠. 철거 요청과 같은 행정 지도 절차를 단계를 거쳐 왔었어야 된다 이건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서 공작이라는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뽀형에서 뽀가 흠결되고 있습니다. 뽀가. 그 다음에 형 보도록 합니다. 이익 형량. 설문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 단서 기억나시죠? 미관상 안전상 심각한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는 그 건물이 미관상 완전 예뻐요. 안전도 완전 잘 돼 있어요. 근데 허가만 안 받은 거예요. 이런 상태면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면 되죠. 그죠? 그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공익상 요청이 철거를 해야 될 공익상 요청이 이 친구의 사익 침해보다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뽀형의 형도 음결입니다.
뽀와 형이 흠결이어서 결국 여기서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 맨 끝에 보시게 되면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 가능성 들어가 주시고요. 결합 가능성.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이제 뭐도 할 수 있어요? 결합 가능성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결합 가능성. 문제점 보시게 되면 동시에 밑줄 보시고 동시에 판례 표현 따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하나의 통지에 의해서 하나의 통지서입니다. 하나의 통지서. 과연 결합될 수 있겠는가? 긍정서를 보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긴급하면 허용하자 이겁니다. 근데 부정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이건 지금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인데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대집행과 같은 행정상 강제집행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무를 불이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무를 부과했잖아요. 의무를 부과했는데 동시에 계고를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의무 불이행이라는 상황이 조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강제집행 수단이 아니라 직접 강제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접 아니 즉시 강제, 그렇죠?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의무 불이행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합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대집행의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의무 불이행을 기다리는 건데 그게 없지 않느냐. 판례는 긍정합니다. 6페이지 가시게 되면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에 의한 계고 처분은 독립해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건 뭐예요? 철거명령 자체로서의 위법 사유와 그 다음 계고 처분 자체로서의 위법 사유를 살펴서 그것이 위법하다면 그것을 다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국민의 권리구조 차원에서 각각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양자는 독립된 처분으로 봐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기본 베이스. 밑에 밑줄을 보시면 철거명령에 주어진 일정 기간이 자진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계고 처분의 요건 기억나십니까? 요상구문이 있었습니다. 요상구문의 상입니다. 상. 요상구문의 상이 바로 상당한 기간인데요. 계고 처분을 할 때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철거 명령 처분을 할 때 계고 처분에 필요했던 만큼의 상당한 기간 플러스 알파의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허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판례 입장이죠. 검토 우리도 긍정합니다. 우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어야지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따로따로 해라. 긴급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대로 상당한 기간이 보장이 돼야 되고 다음 세 번째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되는데 이것 때문에 앞에서 행정대집행 요건 논의를 한 겁니다.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미관상 안전상 심각한 문제 미관상 그러니까 건물이 콧물을 흘리고 있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더러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토하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완전 예쁜 건물이에요. 아주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긴급한 사유 깨졌습니다. 결합 안 됩니다. 두 번째 상당한 기간이 보장되느냐. 설문에 무슨 말이 나왔나요? A시장은 갑에 대해서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의무행 기간을 이렇게 상당하게 보장을 해줬겠습니까? 그리고 단서에도 상당한 기간 보장해줬다라는 설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의문인데 의문이라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 요건에서 긴급한 사유를 이미 깨버렸기 때문에 결합은 우선 안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또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결정적이죠.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위에서 공작 뽀형 중에 뽀형이 깨졌습니다.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뭐야? 1번 깨지고 3번 깨지고 2번은 세모 처리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도 없어요. 다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결합이 안 돼요. 여기까지 해서 계고 처분은 위법하다 밑줄 그으세요. 사실 여기까지가 무슨 논의라고요. 강제 철거의 위법성 판단 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를 왜 이렇게 내시냐 이거죠. 아니 문제 그렇게 낼 수도 있어. 솔직히. 왜? 페이크였다고 볼 수도 있죠. 페이크였다. 물어본 방향은 여긴데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이런 단서들을 좀 몇 개 뿌린 거예요. 페이크로. 뿌릴 수 있죠. 근데 공제 답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실제로 출제 의도였다는 건데 이렇게 물어봐 놓고 답안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강제 철거라는 대집행 실행의 위법성을 물었습니다. 개고 처분의 위법성을 묻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냥 논의한 겁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예, 쓰세요. 예.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출제자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좀 안전하게 써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예, 양가로 5번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강제철거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데 앞에서 참조점을 봤던 것처럼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에 보시게 되면요. 전 2항이라고 해서 개고와 영장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무슨 규정입니까? 대집행 실행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조 3항을 보시게 되면 두 개가 있어요. 비상시하고 위험절박이 있습니다. 비상시하고 위험절박이 이게 요건이에요. 비상시입니까? 뭐가 비상해? 그렇죠? 하나도 안 비상해. 그렇죠? 예, 비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위험절박. 뭐가 위험해요, 지금? 예,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3조 3항에서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고 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대집행 실행에서 영장통지 생략되는데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절차상 하자가 절차 요건 흠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강제철거는 위법해집니다. 위법해지는데 설문 1의 해결 보시게 되면 맨 끝에 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취소 사유 밑줄 그어보세요. 이거를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 푼 적이 있어요. 써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설문 2번이 하자 쓴 게니까. 아시겠죠? 물론 안 쓰고 설문 2번 넘어가서 무효 취소 구별하셔도 되긴 하는데 설문 2의 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2의 해결 우리 사례 5번에서 직위 해제와 직권 면직에 있어서 구제 가능성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자 승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하자 승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잠시 멈춰 있을게요. 보셨죠? 사례 5번. 가서 보시고 내용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자 승계론하고 그 다음에 기결력 이론에 따른 결론 내는 거. 그래서 이제 사안 포선만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갑은 이 착한 거야 멍청한 거야 도대체. 개고 처분과 강제 철거 행위 이전 전 쌍따옴표에 초점 맞췄다고 했습니다. 개고 처분 및 강제 철거 행위의 미법성에도 불구하고 세소 기간을 도가해서 다투기 힘들기 때문에 비용 납부 명령에 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꽤 있으신 분이신가 봅니다. 이른바 하자 승계 가능성에 대한 문제. 만약에 하자 승계가 되면 갑의 생각은 틀렸고요. 하자 승계가 안 되면 갑의 생각은 맞는 거죠. 전제 조건 4개 있잖아요.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두 처분이어야 되고 선행처분 취소 사유고 선행처분 불가증역 발생하고 후행처분 적법하고 여기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 맨 앞에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개고는 통지로서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다음 비용납부 명령은 금전급부 하명으로서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 통과. 두 번째 요건 선행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뭘 했냐면 개고 처분의 위법성 및 그 다음 대집행 실행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취소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뭔가 지금 아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개고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이고 또한 설문 2번에서 이전 절차라는 표현을 애매하게 써놨기 때문에 아구가 좀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저도 아는데 못 느끼신 분은 느끼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요건 패스, 세 번째 요건 불가증역 발생은 뭐 제소기한 도과됐다고 했으니까 끝났고 그 다음 네 번째 요건 적법하다. 앞에서 취소 사유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전 절차의 효력에 따른 절차 흠결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비용 납부 명령. 그 다음에 그 자체에 고유한 하자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법. 그러면 하자 승계 논의 들어가야 될 때가 왔죠. 들어갑니다. 해서 하자 승계론하고 기결력 이론에 따른 결론을 내리면 어디 있냐면 9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설문 2의 해결. 전통적 하자 승계론에 따르게 되면은 기결력 이론이 빠졌네요. 죄송하지 않습니다. 왜 죄송하지 않느냐면 보통 논의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하자 승계론과 기결력 이론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국민의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니까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논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하자 승계론에 따른 결론 먼저 기결력 이론에 따른 결론 다음에 이렇게 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보통 답안했을 때
하자승계론을 가지고 하자승계가 돼서 권리구제가 되면 논의 끝. 아시겠죠? 하자승계론에서 막히면 기결력 이론까지 넘어가기.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지금 어떤 식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얘하고 얘가 선행처분이고 얘가 후행처분이에요. 이래 본다 한들 1, 2, 3, 4는 모두 다 그 법적 효과가 의무이행 확보이기 때문에 법적 효과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고 하자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의를 끝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결력 이론까지 밀고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끝내는 상황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문 3해결, 설문 3해결.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저항을 할 때 과연 실력 배제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저항을 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죠? 저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옥상에 올라가서 물총을 또는 비비탄 이렇게. 그럼 공무집행 방해가 과연 걸리겠는가? 그럼 상대방의 행위가 적법한가? 그렇죠? 일 복잡해지죠. 그렇죠? 거기까지 안 물어봅니다. 그냥 실력 배제 가능성은 인정되는가 이론적으로 여기까지만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거 봐야 알죠. 그렇죠? 갑이 철거반의 접근을 실력으로 방해할 경우에 A 시장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설득하면 좋죠. 그렇죠? 설득하면 좋은데 설득이 안 될 때 의무자의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겠는가? 밑줄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 긍정설. 대집행에는 이미 이와 같은 정도의 실력 행사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비례 원칙은 준수하자. 이런 게 바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정설.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 밑줄 직접 강제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비대체적 자기 의무 이래가지고 타시에서도 문제가 출제됐고 2011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잘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토지취득보상법이라고 이제 공용 수용하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인천공항 만든다고 해갖고 인천공항 만든다. 이만큼의 땅에다가 인천공항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다 알아서 나갔는데 갑이 안 나가요. 갑이 안 나가는데 이 갑당 위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문제이기 때문에 공작물을 이전시키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다 때려 부실 수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가 안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얘가 안 나가버리면 얘를 질질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끌고 나가는 거는 뭐예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비대체적 자기의무 문제여서 직접 강제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직접 강제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토지취득보상법은 89조에 있어요. 이거 끌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물리력 행사를 해서 상대방의 저항을 실력 배제할 수 있겠는가 물었을 때 상대방 몸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직접 강제란 말이죠. 대집행의 범위를 이미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검토. 대집행 주체 행정청의 직접 실력 행사는 의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필요적으로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밑줄 대집행의 인정 범위를 넘어서요. 밑줄 직접 강제입니다. 개별법에 근거 없으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집행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A시장입니다. A시장. 의무 부과한 A시장이 대집행 주체예요. A시장은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엄연히 지금 설문 3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적법한 강제 철거였다라고 했습니다. 적법한 강제 철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시장이 어떻게 못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응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또는 우리 5조, 경직법 5조에 따른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통해서 응원 요청을 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건 직접 강제이기 때문에 대집행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례 1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행정고시 문제를 변형을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변형이 돼 있어요. 사실 별로 닮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시술이 아니라 수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새로운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문제 자체에 들어가 있는 논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예, 다만 이제 강제 철거의 위법성을 묻는 과정에서 개고 처분의 위법성 사유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좀 애매한 논리 충돌이 있긴 합니다만은 들어있는 내용들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자 승계에 대한 문제는 사례 5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실력 행사 가능성은 15점까지는 보통 안 나옵니다. 이거는 간단한 논이기 때문에 보통 7점에서 10점 사이 정도 배점을 하게 됩니다. 실제 기출이면.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 11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